그의 당시 떨어졌을 때. 네. 보신가요? 이제 뭐 충분히 나왔어요. 충분히 나왔어요. 처음으로 메뚜 기타를 씌우신. 네네. 이거 안 쓸 거면 가라. 장모님도 저한테 연락해, 장인어른도 연락해, 뭐 우리 부모님 당연히 저한테 연락하죠. 거의 그 제주도에 있는 지금 효리 통신원이에요. 두 분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이거 진짜 영광적인 순간입니다, 이게. 정말로. 뭐, 유퀴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너무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여가지고. 본인들이 진솔한 토크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진입니다. 예, 용진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TVN 코미디 빅리그에서 맹활약 중인 16년 차 개그맨 이진호고요. 전부터 굉장히 출연하고 싶었던. 자, 일단 저 뭐 잠시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2005년 SBS 7기 개그맨으로 데뷔한 16년 차. 네. 사실 또 용진 씨 하면 진호 씨를 빼놓을 수 없고 진호 씨 하면 또 용진 씨를 빼놓을 수 그렇죠. 없는. 네. 어떻게 보면 개그계 두 분이 좀 콤비 아닙니까? 콤비고요. 고향도 갔고 학교도 같이 나고요. 진짜? 네네, 고향에서 같이 올라왔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는 예전에는 그런 팀 이름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용진호라고. 용진호. 맞아. 용진호라고 네. 이제. 공연도 하고. 네. 네. 아니 그 두 분은 고등학교 타켓이 카메라 약간 발해가. 이게 우는구나. 네. 이런 건 좀 피해줘요. 네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직장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무 재밌는 게 네. 엄청 오랜 시간 골랐거든요. 진짜. 야, 이걸 바로 최단 시간에 벗어버리네. 오늘 좋은데. 어디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어떤 패턴이 우는 패턴이에요. 재밌네요. 재밌어요. 이분들이 말이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개그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좀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좋게 표현해서는 좀 시대를 앞서갔다. 그렇죠. 이 밑도 끝도 없는 어떤 뭐 스토리라인이 전혀 생략된 요 개그가 굉장히 많은 또 사랑을 받았죠. 저희가 코미디 하면 사실 뭐 메시지를 담고 싶지가 않아요, 별로. 그냥 저희는 재밌으면 장땡이다라는 생각으로 그거에 좀 코너에 막 여운을 두고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용진 씨는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런 저희의 막 이렇게 질서 없고 기승전결이 없는 개그를 뭔가 표현하기에 적합한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선배님들이 그때 당시에 4차원이라는 그런 그런 단어로 얘기들을. 저희를 좀 이렇게 포장을 해주셨죠. 네. 뭐 수많은 코너들이 있지만 약간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사천적인 그 평가를 받았던 개그들이 뭐가 좀 있나요? 제일 4차원은 언행일치 아니었을까요? 그거야. 언행일치. 네, 언행일치죠, 언행일치. 뭐가 될라 그래? 커서 뭐가 될라 그래? 아유, 책을 찢어. 아유, 앞으로 공부에만 전념할게요.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냐고? 뻔만 때리지 마. 잘한다 우리 딸. 잘한다. 이용진 씨가 갑자기 그냥 등장을 하는데 사사사사 그래. 그냥 이유 없어요. 기승전결 없는 동작. 예를 들면 등장할 때 어떻게 그래서 되면 원래 그 퇴근하는 가장들의 모습 이렇게 뭐 가방을 들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다녀왔어 이런 모습인데 그죠. 그때 당시에는 갑자기 막 이런 동작을 하면서 어이 사사사 아빠 왔다 이런 아빠 왔다 이런 이런 동작 이 톤. 예. 이 톤 아까 후배가 좋아하는. 재율이가 얘기한 아빠 왔다. 또 후배가 제 제일 톤을- 좋아하는 롤 모델이 이용진 씨라고. 재열 씨 재열 씨 고마워 이런 걸 좋아하는 이런 거죠. 톤 예.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전매 특허입니다. 뚜르드르드르드르든 뚜르 서서. 사실 두 분의 좀 학창 시절을 물어보면 어떤 친구였습니까? 학교 다닐 때 사실 중학교 1년 선배고 네. 제가 후배인데요. 그 학년에서는 뭐 재석 선배님도 그러셨겠지만 네. 가장 웃긴 친구였어요. 제가 그 한 학년 높았을 때 그 학년에서 가장 나름대로. 웃겼고 그때 당시에 그 영파와 가슴을 열어라 아시죠? 알죠. 그러고 이제 학교 축제에서 학교 축제에서 학교 내에서 이제 코너로 만든 거예요. 제가 1학년 때 우승을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진호 씨가 우승을. 그때 뭐 어떤 내용으로 그 가슴을 열어라 그랬어요? 우리?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친구네 집이 굉장히 잘 살았었는데 이제 좀 어떻게 하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랜저를 타시다 르망으로 바꾸셨는데 이제 절망을 타고 다녔다면서 제가 이제 수위가 있었죠. 그때 네, 당시에. 네. 예. 이거 루망도 좋은 차인데. 그 당시 그래서 제 친구네 아버지가 운전하는데 방지턱을 넘는데 노파워 핸들이잖아요. 노파워 핸들인데 방지턱을 넘면서 공중에서 기아를 일으키면서 여기 너무 재밌어서
그 얘기를 아, 했어요. 근데 설마 네. 공중에서 기아를 아, 공중에 보셨어요. 제가 봤어요. 아 진짜? 네, 공중에 보셨어요. 아.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아 그게 네. 이게 약간 개그 신동이네. 아니 그 뭐 그렇게 해서 두 분이 그러니까 개그 시험을 같이 본 거죠? 네, 그 이제 처음에 올라서 개그 시험 같이 보고 사실 떨어졌어요. 그 공채 시험 보는데. 아, 진짜? 네네. 저희가 좀 사진을 정상적으로 좀 원서에 붙였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농업고등학교 나오고 저희 배경이 시골이니까 막 포크레인에 매달려 있고 막 이런 사진을 막 원서에 붙으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이력서에 대한 개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사진을 붙여야 되는데 네. 거기도 웃겨야 될 줄 알고 저는 내과에서 몸을 반만 담은 거예요. 근데 떨어졌죠. 이러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그러면 오히려 아 오히려 이 친구들 조금 이거 튀려고 예. 그러구나. 그리고 나서 저희의 그 서류를 저희가 SBS 개그맨 되고 봤어요? 어느 창고에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걸. 근데 저희랑 같이 떨어지는 사람 사진 보니까 달팽이 안에서 이러고 맞아. 어디? 달팽이. 아 누구였지? 아 그리고 그해 당시 떨어졌을 때 그해 당시 떨어졌을 때 아니 괜찮아. 근데 나도 기회를 줘. 기회를 좀 줘. 아니 그 두 분이 개그계 아이돌로 이게 공개 코미디 팬덤에 좀 시초로 통한다고 그래요 두 분이 그죠? 근데 저 감사하게도 저희가 좀 코미디언 선배님들보다 좀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하니까 맞아. 근데 그게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뭐 저나 용진 씨나 세영 씨, 뭐 세찬 씨 이렇게 좀 연령층이 좀 낮아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조금 좋아해 주셔서 사실 뭐 진짜 창피하지만 그 당시 막 우차사 녹화가 있는 날이면 전날부터 막 텐트 치고 텐트 치고. 막 기다리고 네. 그러셨었어요. 사실 이진호 씨는 그 팬카페 있잖아요. 네. 그 팬카페 인기 순으로 봤을 때 개그맨 중에서는 1위이고 매니저 포토 사이트에서 전체 뭐 대한민국 연예인 통틀어서 그래도 50위에서 80위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엄청 아 근데 이게 아 근데 이게 엄청난 거야 아니 이게. 근데 90에서 80이 사이 엄청난 거야. 엄청나게 엄청난 거야. 없어요? 엄청난 거야 이거. 개그맨이 한 명밖에 없어요. 없어요. 개그맨 한 명이에요. 아 그래도 몇 명이죠 거기가? 지금 이제 한 8,300명. 8,000명. 사실 그 용진 씨가 그 우리 개그맨들 사이에 인기가 좀 굉장히 좀 많아. 네, 굉장히 많았어요. 동료들한테 좀 대시도 많이 받고. 예예예 그랬던 것 같아요. 진호 씨도 혹시 있어요? 그렇게 좀 대시를 받거나 혹시? 저는 이제 개그 같이 하시는 분들 말고 옆에 뭐 스타일리스트 분들이랑 아또 스타일리스트를 좋아해요. 팀 코디, 뭐 이런 분들이 조세호 씨는 누가 좀 누가 막 연예인 동료분들이 막 세호 형을 좋다라고 들어본 적은 없고 솔직히 어디 막 음식집 가면 백반집 이모가 너무 짱이야 막 이랬던 거 몇 번 들었는데 그런 건 솔직히 없어요. 오케이. 그대들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저도 뭐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저도 이제 아니 근데 저희가 아 없는 근데 얘기하는 직접 게 한번 아니라 얘기해 보세요. 왜냐면 아니 저도 뭐 이렇게 건너에서 뭐 어떤 연예인이 식사를 한번 같이 하고 싶다고 한다. 어딜 건넜는데 그렇게. 아 그러니까 뭐 요단강을 건너다니. 그러니까 여기 저기 건너서 한번 식사를 하고 싶어 한다거나. 이 두 분이 또 이렇게 함께 한 지가 뭐 세월로 따지면 16년 넘은. 이제 뭐 알고 지낸 건 20년이 좀 넘었죠. 21년 정도 됐고. 그러니까 서로가 좀 보자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진호는 굉장히 기바람에 있어서 개그맨 중에 거의 한 최상위 레벨인 것 같아요. 네. 가끔 보면은 막 야 너 약간 그런 거는 독해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땐 그것도 기바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얘기를 좀 해봐. 이상하잖아. 입 있으면 얘기 좀 해보라고. 이 자식 미친놈 왜 이렇게 까불어 이거 오늘? 너 가서 총 갖고 와. 알았어.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 일어나. 아빠 뭐 진짜 쏠라 그러겠니? 그냥 발등만 쏠라 그랬어. 용진 씨는 어떤 분인가요? 용진 씨는 무대에서 정말 잘 살리는 스타일이에요. 예, 무대에서 잘 살리고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코미디언 분들 중에 이 딕션과 발성이 제가 2명 꼽는데 그게 유세윤 씨랑 이용진 씨거든요. 그냥 전달력이 뚜렷해요. 그 목이 한 번도 안 쉬었어요. 그렇게 소리를 대단하네. 태어나면 목이 한 목이 번도 안 강하구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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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입이 좀 얄밉네. 이 입이 근데 시그니처니까. 목각인형. 예. 그래서 좀 개그가 내용이 약할 때는 항상 톤으로 웃기려고
속담도 낼 테니까 맞춰봐 알겠어? 알았어.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 키우기 쉽지. 키우기 쉬워 키우기. 성난 고양이들은 얼굴을 핥혀서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이 개츠. 그럼 반대로 좀 조세호 씨는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세호 솔직하게 형이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세호 오늘은 뭐 형이 어떤 축구로 비유하자면 뭐 저는 미드필더의 포지션이고 진호 씨 같은 경우는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 네, 세호 형은 그때 당시에 그냥 벤치에 앉아서 아이씨. 내가 이럴 줄 너 예전에 아 형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다. 개불이랑 틀린 말 한 건 아니다. 개불이랑 우리랑 대부랑 수감방을 붙여. 자 일단 좀 아, 얘기를 이것도 들어보세요. 진짜. 예. 항상 무대에서 네. 관객분들에게 100%를 보여주지 못해서 항상 무대 아래를 내려올 때 뒷목을 이렇게 치고 그 모습이 아직도 전 눈에 선해요. 섭섭하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네. 봤을 때 그 당시에는 몇 프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무대에 올라갈 때 100을 준비하고 올라가서 100을 안 보여줘야 되는데 항상 2에서 30을 갖고 올라가시니까 100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준비했네 또. 아니요. 야 일단해봐. 내가 자 조셉. 자 지금 토크를 좀 MC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받아들여야죠. 오케이. 저는 100이라고 여기를 항상 치던 세호 형의 모습이 이렇게 자 일단 진호 씨. 퍽 소리가 나요. 진호 씨도 혹시 조셉에 대해서 아니 뭐 세호 형은 너무 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이지만 아 좋다. 근데 좋다. 이제 공개 코미디에서는 굉장히 망한 사례죠. 저기요. 제가 그게 아니라 제작진 여러분들이 코빅 누구한테도 물어보세요. 좋은 얘기 안 나와요. 그런다고 무대를 끝나면은 저희가 좀 그날 녹화가 안 되건 잘 되건 관객분들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내려간단 그치, 말이에요. 근데 그치. 세호 형은 10번 녹화 중에 7번을 공감 못 시켜드려요. 죄송합니다. 맞잖아요. 이거 맞잖아요. 아니 내가 아니 그리고 항상 보면은 저희가 그 이렇게 마이크 차로 가는 그 길이 있어요. 동선 일자 있죠. 그 항상 그 거기서 창영이랑 싸우고 있어요. 창영이랑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맞아. 아니 후배들 지나가지도 못하고 막 네가 무슨 막 반템폴 느렸네, 막 빨랐네, 소품을 안 챙겼네. 아니 동갑이고 친구인데 창영이 왜 소품을 챙겨야 돼요? 그게 어이가 없잖아요. 자기 거 안 챙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뭘 해도 최악의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제 그냥 계속 창희 형이랑 그 방송국 대기실에서 모습은 서로 밀치고 있는 것 같아. 네가 잘났는 거. 거기 맞아. 왜 이렇게 밀어 서로? 왜 서로 때리면 안 되니까 그냥 약간 감정을 밀치기로 했고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이게 너무 웃기네요. 뭐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다음 얘기를 또 한번 해보도록 재밌었으면 됐지 뭐 이야기. 그럼요. 예. 아니 사실 그 가장 애정하는 캐릭터가 각자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애정하는 캐릭터가 그 웅이 아버지라는 코너 했을 때 조금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셔서 맞아요. 그 당시 저희가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한 13에서 14 정도 나왔을 잘 텐데 나왔죠. 저희 코너는 분단 시청률이 29까지 찍었었어요. 운영이 형님. 네, 맞아. 운영 형님도 있죠. 예. 네, 운영 형님 했을 때 시장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속초시가 매년 관광객이 한 700만 정도 되는데 제가 운영 형님하고 100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초 시장님께서 또 속초의 운영 형님 그 나 얘기를. 속초에서 왔잖니. 잘 팔리는 난만 갖고 왔어. 뭐야 이게? 이 난은 진짜 잘 팔리는 난이야. 야 뭔데 이렇게 다 구멍이 뻥뻥 뚫렸어? 뭐야 이거 이름은? 구멍난이야, 구멍난. 장난쳐? 나라 괜찮니? 저 같은 경우에는 웅이 아버지도 물론 애정하는 캐릭터였지만 게임 페인이라는 그 그래. 그래가지고 그때 막 맞아. 그러니까 제가 유행어가 없었는데 그때 유행어도 만들었고 상금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치맥 사주세요. 치맥 사주세요. 치맥 사주세요. 치맥 사주세요. 스킬 한번 써보셈. 싫으다. 완전 싫으다. 대박 싫으다. 진짜 하기도 싫으다. 오빠는 치맥도 안 사주면서 왜 자꾸 게임 캐릭터 하는 걸 여자한테 시키고 막 그래요. 치맥 사줄게. 야 궁각불각 꽝꽝꽝꽝. 뭐 세찬이랑 했던 그 남조선인민 동계연구소라고 그래요. 북한 그 요원이 그러니까 나만의 알바들로 침투를 해가지고 맞아. 그거 참 재밌게 제가 딱 그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요.
남조선 남자 자취생으로 침투를 시켜가서 틀린 건 내가 바로바로 찝어주갔어. 시작하라. 좋았습니다. 오케이. 바나나 하나 있네. 오케이, 나이스. 강남 새끼야. 십니까? 남조선 남자 자취생들은 이렇게 싱싱한 바나나를 먹을 수 없어. 바나나 하나 먹어. 아우 디테일이네. 용진 씨는 지금 또 결혼을 한 지 한 이제 1년 넘고 2년 차입니다. 용진 씨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니까 결혼하고 전과 후에 또 뭐 내 인생에 좀 변화가 또 많이 있을 텐데. 근데 진짜 용진 씨가 결혼하고 너무 어른스러워졌어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아예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도 아이 자랑을 해요, 이렇게. 뭐 미용실에 가도. 그럴 것 같은데. 네.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진짜. 우리 애기 한번 봐봐요. 근데 처음 보는 스태프분들한테도 그러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안 이쁘거든요. 갓난애기는 공감할 네. 이거 가족을 건드린 거 이거 아니에요? 공감하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사실 이거 이제 되게 아이가 많아요. 한 1년, 2년 지나면서 더 예뻐지잖아요. 맞아. 갓난 아이는 사실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그럼 저는 먼저 결혼 선배로서 아이를 보면 아 얘가 내 아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진짜. 아 날 닮았다. 내 아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진짜. 아 날 닮았다. 내 아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진짜. 아 날 닮았다. 그 무슨 질문이에요? 아까 예를 들어 당연히 내 아들이지. 이게 뭐예요 질문이? 예. 앉아봐요 일로. 들어보고 얘기지 끝까지.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아 들어보고 해. 너 이거 다 납득을 못하고 너 납득 못다 하는데 앉아봐. 보여주려고 조셉이. 질문이야 이게. 질문이 뭐냐면 다 받아줘. 스타트가 아니야. 왜냐면은 용진 씨 아빠라고 보여주려고. 내 애를 봤을 때 어떤 MC라는 행동이나 거좀 보여주려고 행동이나 그러는데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보인다라든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진짜 얘가 내 근데 뭐 진호 씨가 저한테 서운한 일이 좀 있다고. 서운했다기보다는 네, 뭐 얘기하세요. 평소에 제가 이제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사실은 지금도 막 떨릴 정도로 많이 뵙지를 못하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이용진 씨 결혼식에 예. 오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또 제가 공교롭게 사회를 봤어요. 네. 이제 맨 앞에 이제 결혼식 때 맨 앞에 앉으셨는데 제가 어떤 멘트를 칠 때마다 뭐야? 아 그때 살짝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약간 무리수가 있었잖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몇 가지 레퍼토리 중에 하나. 네. 예. 그때 당시 정말 웃겼던 게 그 진호랑 저랑 유재석 선배님 그 자리 있잖아요. 네. 진짜 완벽한 트라이앵글이었거든요. 삼각형. 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진호 멘트에 재석 선배님이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럼 제가 진호를 보면서 약간 자제해라. 완벽한 삼각 트라이앵글로 제가 진호하죠. 제가 이렇게 옆에서. 네. 그러면 진호도 저를 보면서 수긍을 하고 그러면서 멘트를 조용히 해요. 재석 선배님이 좀 웃었다 그러면 제가 엄지를 들어주고 완벽한 삼각 트라이앵글로 제가. 나를 나 몰랐네. X까지 근 X까지 있었어 맞아. 이게 있었는데 거기 어느 포인트 어디예요? 어느 포인트였냐면 뭐 마지막에 이제 신랑분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좀 테스트 좀 하겠습니다. 30초 드릴 테니까 돈 좀 걷어오라 그랬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 돈을 제가 갖는 게 아니라 여기 혹시 예식장에 해당되는 사람 드리겠다 이 돈을 이벤트로. 혹시 뭐 고등어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근데 저 뒤에서 누가 후배가 여기요. 고등을 꺼냈어. 생 고등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아예 근데 선배님이 제일 절레절레 했을 때는 형 축구 안 했어요. 최악이었어. 근데 왜 중요한 게 제 결혼식에 이렇게 절레절레를 해야 되냐? 무슨 소리야? 이게 왜 다 절레절레를 해? 다 지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네네. 진호 씨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축가도 사실은 우리가 그 전날부터 해가지고 MR 구하고 노래방 가서 연습하고 했는데 사실 거기서 서로 갑자기 양성이 욕심내면서 그러니까 또 갑자기 소쪽새 소리를 뻐꾸기로 날리더라고.
두 분의 고민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요즘 그 가장 큰 두 분의 고민은 뭡니까? 고민 일적으로요? 아니면 아니 뭐 여러 가지 뭐든. 뭐든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개 코미디의 수명에 관한 그 고민이 있죠. 이제는 코미디 빅리그밖에 남지 않았죠. 네, 저랑 진호랑 데뷔를 했을 때 우차사 시청률 30%에 데뷔를 했어요, 시청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국 가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알아보시던 분들이 있을 정도로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 남은 공개 코미디 빅리그 하나인데 이거에 대한 수명은 언제까지일까라는 그런 뭔가 고민? 그렇죠. 그 개그맨, 코미디언이라는 말이 이제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드는 거. 직업적으로 아예 없어질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고 개그 콘서트가 없어진 게 참 제가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예.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저는 예전에 유머 1번지, 뭐 쇼비디오 자키, 그렇죠. 뭐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어떤 개그맨의 꿈을 키웠고, 그렇죠. 우리 또 조셉과 용진 씨와 진호 씨도 저도 똑같이 예. 개콘을 보면서 개콘을 보면서 그 그렇죠. 꿈을 키웠고, 근데 이제 이 개콘이 사라지고 뭔가를 보면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그 대상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게 저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참 걱정이에요. 근데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전역하기 한 3달인가 4달 전에 우차사가 없어진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전역하면은 우차사로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개그를 다시 하려고 해야지 했는데. 하다가 우차사가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군대 전역을 하면 그냥 개그맨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할 정도까지 갔거든요. 개그맨을 그럼 안 하시려고 예,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프랑스에서 가이드 하려고 갈라 그러다가 프랑스에 가이드를 하려고 그랬다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프랑스에서 한 달 반 정도를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가이드분들 숙소를 같이 쓴 거예요. 소개를 받아서. 근데 그분들을 따라다니다 보면서 뒤에서 비슷해요, 맥락이. 뭔가 말하는 직업이고. 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이드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연락까지 다 된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 뭐 혜영 씨랑 규선 씨가 코미디 빅리라고 있는데 여기는 쿼터야. 그냥 3달 정도 하면은 다음 시즌은 안 해도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한 시즌만 하자 그랬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또라는 조우다 그걸로 제가 우승했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 시즌에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회식 날 얘기했다가 얼굴에 소주를 맞을 뻔한 그래서 실제로 지금 코미디를 하다가 관두 후배들 중에 가이드를 하는 친구들 꽤 많아요. 네, 꽤 많아요. 저도 뭐 이제 가끔 많이는 아닙니다만 이제 후배들 안부 문자가 오면 뭐 이제 호프집을 오픈을 했다는 분도 그렇죠. 있고 뭐 식당 뭐 요리하는 알바를 친구도 하시는 있고. 분들도 있고 참 근데 좀 저는 이게 공개 코미디라는 게 없어진다고 한다는 게 사회 흐름상 봤을 때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럼요.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한 20여 년간 쌓아온 어떤 좀 많이 노출된 이렇게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에서의 어떤 식상함도 네,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건 사실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고 돌파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저는 그리고 그걸 해낼 수 있으리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야구처럼 우리 소속의 개그맨처럼 저도 이제 그거는 이렇게 리그를 한번 뭐 TVN 코미디스 뭐 이렇게 해서 팀 이름으로 재밌지 않을까? 후원을 받고 네. 또 재밌게 해주면은 또 그게 좋은 영향력도 기업에도 생기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네. 그것도 상당히 또 새로운 아이디어긴 하네요. 네네. 야구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만약에 두 사람은 개그맨이 안 됐더라면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네. 진짜. 저는 아마 피자집 사장이 됐을 것 같아요. 왜요? 제가 피자집에서 알바를 오래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피자집 사장님이 피자 만드는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아 맞아 진짜로 배달 알바할 때 인기 되게 많았어요. 저희 동네가 좀 시골이었는데 다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다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용진이 형 오토바이를 막 박은 적이 있었어요. 연락하고 싶어서. 야 이거 그 정도는 아니지. 아니 진짜로. 아니 옛날에 아니 좀 나 잠깐만. 아니 범벅하나 뭐야? 아니 에버랜드야 뭐야? 왜 그냥 그걸? 아니 뭐 지금 옛날에 저희 동네에 이제 공장이 많아서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외국인 근로자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길 가다 이제 태국 분이랑 어깨가 부딪힌 거예요. 근데 막 동생들 보고 있으니까 어깨 왜 이렇게 하냐고 막 이렇게 다툼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길어지더라고요 싸움이. 그러더니 안 본 사이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용진이 형이. 도망을 달리더라고요.
근데 아니 무에타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무에타이 하는 분이라 마지막에 생선 가게 앞에 쓰러져 있어요. 마지막에 생선 가게 앞에 쓰러져 있어요. 아니 그때 당시에 그분이 잘못한 거예요. 그분이 잘못한 거예요. 거의 무슨 하인즈워드처럼 나를 평가하는 아 이게 대놓고 시대. 시대는 대놓고 그렇구나. 동생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거 숄더 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밀쳐가지고 나도 한번 밀쳤는데 바로 그냥 이 자세를 잡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무섭겠다. 우와 아차 싶겠다. 어떻게 근데 결국에 롱킥 맞은 데가 생선 가게 아, 재밌네요. 오래되니까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아, 박장대소하네요, 정말. 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저 뭐 두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웃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그러신가요? 네. 이제 뭐 충분히 나왔어요. 충분히 나왔어요. 다음에 또 한 번 나와요. 예. 오늘 다 하지 말고 또 한 번 나와요.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 또 저희 너무 또 아쉬운데. 셋이 관련된 에피소드 또 재밌는 게 많죠. 많죠. 아, 그래요? 네, 많죠. 근데 그걸 받질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만큼 받으면 되죠. 어떻게 안 받아요? 받았잖아요. 유키스? 좋아요. 좋아요. 자, 만약 100만 원 타시면 두 분 50만 원씩 나눠 가지실 텐데.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 갖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둘이 풀어도 정답이 아는 사람이. 좋아요. 좋아. 이거 신선하네요. 신선하다. 자,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19세기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침공했을 때 일부 스페인 사람들이 유격대를 결성해 저항한 데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소규모의 사람들이 적을 기습하고 신속하게 빠져나와 반격을 피하는 전투 기술을 의미하며 스페인어로는 작은 전쟁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까? 네. 치고 빠지는 건데. 자, 그렇죠. 소규모의 사람 적을 기습하고 이걸 인해 전술? 스페인 전술은 화전 양면 전술인가? 스몰로 시작할 것 같은데. 작은이니까. 네. 자, 얘기를 하시면 돼요. 스몰워 아니에요, 스몰워. 자, 맞추면 100만 원입니다. 맞춘 사람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자, 정답 스몰워. 정답은요? 그럼 나 혹시 모르니까 워스몰로 할래. 오케이. 자, 정답은 게릴라입니다. 게릴라전이라고 하잖아. 게릴라 데이트를 했었네. 참 아쉽네요. 하지만 자격증이 있어요. 자, 진호 씨도 저도 있어요? 뭐죠? 여름에 딱 맞는 겁니다. 수박 세트. 오! 자, 우리 진호 씨. 전기밥솥. 좋네. 와, 전기밥솥. 와. 남창희 씨를 제가 진짜 굉장히 좋아하고 제 친분이 있지만 차마 유퀴즈에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창이 어때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저 역시도 뭔가 예. 언급하면 안 될 것 같은.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유재석 씨 친구 남창희 씨가 있는데 본인 소개를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22년째 연예인 활동을 하고 있는 그것도 기적이다. 남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그 22년 차라고 하면은 데뷔를 어떻게 이제 우리 남창희 씨는 하게 된 거죠? 제가 2000년도에 네. 그 SBS에서 기쁜 일이 토요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학교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가지고 네.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맞아요. 예, 거기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 제가 뽑혀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방송이 좀 반응이 좋아서 남창희의 스타스쿨이라는 이름을 달고 아예 그 코너를 제가 하게 됐었죠. 남창희 씨가 그 당시에 뭐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을 앞에다가 놓고 사실 일반 고등학생이 수많은 앞에 스타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막상 얘기하기가 내가 준비한 게 있어도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너무 어렵죠. 네. 예. 그러니까 데뷔를 좀 화려하게 한 거에 비해서 네. 그 이후로 좀 연예계 데뷔한 이후에 네. 어땠습니까, 좀 본인이? 그 세호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확 이렇게 떠올랐다가 저 줄 없이 번지 점프를 했다. 뭐 떨어졌다고 너무 그렇게 급박하게 활약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한 번도 방송을 쉰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거의 저 22년 하면서 네. 어느 방송이든 사실은 방송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단 하나의 뭐 100원이라도 다른 일로 돈 번 적이 없어요. 이 연예인 100원이라도 연예계 활동 외에 다른 걸로 돈을 번 적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주식 뭐 이런 거 안 합니까? 아니, 왜 거짓말을?
아니, 예. 왜 거짓말을? 왜 거짓말을? 아니 거짓말을 왜 해요? 근데 주식도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손실이에요. 아. 번개 없습니다. 아 그러면 맞네요. 예. 저는 번개 없어요. 그러면 맞네요. 남창희 씨는 이제 제가 안지도 오래됐고 예전에 뭐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무한도전 이후에 제가 이 그 프로그램을 KBS에서 원래 시작을 했었어요. 맞아요. 이게 평균 이하의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지존에 있는 그 어떤 그 고수에게 이제 도전을 해서 그렇죠. 이런 프로에서 이제 제가 남창희 씨를 처음 이제 프로그램에서 맞아요. 같이 예,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스피드야에서 이제 남창희 씨가 젊을 때고 해가지고 맞아요. 스피드가 굉장히 좋아서 그런 걸로 좀 캐릭터를 잡아서 맞아요. 좀 그랬었죠. 스피드의 제왕 남창희 씨 빠르다 좋아 빨라 안 보인다 좋아 야 창희 발 몇 개야 안 보인다 안 보여 그때 저한테 창희야 스피드야 이거를 네.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창희야 스피드야를 많이 여쭤주셨어요. 네. 근데 저는 유재석 씨에게 놀란 건 사실은 네. 캐릭터를 진짜 잘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 100m 17초거든요. 저 100m 17초거든요. 안 빨라요. 진짜 안 빨라요. 예. 안 빠른데 저한테 스피드 캐릭터를 만들어 주신 분이 유재석 씨. 그렇지. 맞아요. 난 놀랐어요. 아니 나한테 내가 스피드라고? 예. 왜 이렇게 느렸어? 저 원래 느려요. 나보다도 느린데 17초. 예, 저 17초에 되게 느려요. 아, 너 그걸 모르고 내가 그래서 그렇게 캐릭터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계속 저는 어쩔 수 없이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계속 뛰었어요. 그 방송에서. 그래요. 예. 아, 얘기를 하지. 아 그런데 그 캐릭터가 너무 좋잖아요. 스피드 캐릭터가. 예, 그래서 저는 계속 고수를 했죠. 그 SNS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 조셉도 그렇고 좀 조셉 SNS를 뭐 자주 보지는 않지만 가끔 보면 너무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에 못지않게 정말 노잼이 또 우리 남창희 씨. 어제도 SNS에 저 그냥 아버지랑 같이 그래 봤어요. 지하철역 걸어가는데 마침 그 뒷모습이 발걸음이 똑같다고 어머니가 이걸 올렸어요. 그냥 뭐 아버지와 나 해서. 근데 또 어떤 분이 아버지랑 지하철로 이렇게 움직이는군요. 이렇게 했나 봐요. 그 지하철 통해서 백화점 가는 길이었어요. 거기다가 태그를 현대백화점을 걸었어야 돼요. 요즘은 정확하게 조셉 정확하게 해야 돼. 맞아. 근데 가끔은 어. 형님의 이런 관심이 후배들에게 되게 부담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알지. 아니 알고 하는 거야. 너무 놀라요. 사실은 가끔 진짜 내가 남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안 봤으면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냥 나도. 근데 그걸 꼭 보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너 그렇지 랩을 하더라. 제가 정책을 랩으로 방송하는 좀 방송을 했었거든요. 너 좀 랩을 하더라. 그런 건 어떻게 돌리다 찾는 거예요? 아니면 돌리다 찾는 거죠. 돌리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예. 찾으려고 돌리는 거예요. 나왔다. 오케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캡처해서 보내죠. 네. 아 대단하십니다. 지금 어떤 한 분이 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 누가요?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잠깐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누구야? 누구시죠? 저는 사실 본인부터 소개해. 저는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조세호라고 합니다. 네. 아니 왜냐면 이분은 대단히 안 반가운 것 같은데. 아니 뭐야? 왜냐면 이제 형이 맞추셔야 되니까 이분이 누군지를. 근데 목소리 듣고 잘 모르겠대. 언제 처음 만나신 건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재석을 93년도쯤 만난 것 같은데. 93년도. 정준하 씨 아니에요? 목소리 정준. 뭐 이런 소리가 만약 정준하 씨가 맞으시면 맞다고. 뭐 이런 소리 들으니까 정준하 씨. 어젯밤 장사 늦게 그러니까 하시고 이제 목소리를 변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지금 네, 기분 나쁘네요. 그럼 혹시 그 93년도 유재석 씨의 그 첫인상을 기억하시나요? 그냥 평범했어요. 약간 좀 까불까불하고 어. 그 방송 들어가면 잘 못하고 방송 밖에서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네. 맞아요. 모르시겠어요? 누구지? 어떻게 보면 유재석 씨에게 가장 정말 또 지금에 있기까지 가장 또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김석윤 감독님이십니다. 석윤이요.
때가 갈것 같아요. 하나 해봅니다. 해보침. 그럼 우리 사귀는 거예요? 왜 무서워요? 에이, 어떡해. 아 석윤이 형이구나. 아 석윤이 형. 석윤이 형은 진짜 제가 뭐 방송에서도 몇 차례 얘기한 적 있지만 제가 참 진짜 고마운 분이에요 저한테. 지금 저 영화도 하고 뭐 또 지금 감독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현재 이제 JTBC 드라마 그 로스쿨 연출 중이죠. 맞습니다. 야 여기 저 남창희도 나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창입니다, 감독님. 네. 아니 저에 대해서 뭐 혹시 뭐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 일단 벌써 30주년이야? 벌써 30년이 됐대네요. 너랑 나랑 너 무명자 6년 정도 있었나? 유재석은 저한테도 뭐 정말 의미 있는 친구고 오래 같이 있었었고 그렇죠. 이번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 스키 타러 가자. 우린 스키도 없잖아. 얘 있잖아. 이게 뭐야? 안 그러니까 저를 김석윤 PD님은 그 저를 버라이어티로 이끌어주니까. 저한테 처음으로 메뚜 기타를 씌우신. 네네. 이거 안 쓸 거면 가라. 그거 기억나시죠? 안 쓸 거면 가라로 한 건 아니고 형이 그랬잖아요. 야 그거 안 쓸 거면 가. 제가 버라이어티 오고 나서 유재석 씨를 이제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 마지막 코너는 되게 좀 선한 코너여서 네가 잘 맞았지 맞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이휘재, 강호동, 뭐 남희석 이런 쪽이 탑급이었으니까 그 친구들이 안 나오니까 일반인들이 널 못 알아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뭔가 캐릭터를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 그래서 메뚜기. 유재석 씨는 맞아요. 메뚜기라는 걸 별로 안 좋아했을 때여서 지금도 뭐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30년여라. 먹을 찾아서 전국 방방곡곡을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는 메뚜기 유재석입니다. 그러셨으니까 메뚜기 안녕. 그 치우고 나서 그래도 좀 각인이 되기 시작하고 저는 유재석 씨가 유재석 씨의 인생이 바뀌는 그 순간을 누구보다 빨리 목격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느 날 그 자무리진 그대에겐가? 맞아요. 보자. 180도. 정답입니다. 180도. 진짜 내가 곤충밖에 안 돼. 내가 너무 무식해 보인다니까. 반응이 점점 올라오는데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싶어서 이제 그 당시는 스튜디오 메이킹이기 때문에 좀 유명한 사람 아니면 스튜디오를 안 불렀었는데 유재석 씨를 스튜디오에 처음 한번 불렀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근데 녹화를 하고 있는데 객석들 반응이 막 이렇게 무너지는데 그래서 이거 됐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때부터 아무튼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제 인생을 바꿔준 PD님 중에 한 분이 김석윤 PD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김석윤 PD님한테도 그랬어요. 이제 다른 방송으로 뭐 이직을 하고 이제 갑자기 이제 드라마 뭐 시트콤을 시작하시더니 그래서 예능은 왜 안 하냐? 왜냐면 저는 그 김석윤 PD님의 이 따뜻한 어떤 그 신인을 보는 이런 PD님들이 좀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조만간 한번 좀 코로나 뭐 이렇게 핑계 대는 것 같은데 한번 좀 형님 한번 좀 뵙고 식사라도 한번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형님. 왜 웃으신 거죠? 이거는 어이없는 왜 웃어? 형 왜 웃어요? 전화는 자주 해. 저 감독님한테 이 형은 이래. 하여튼 제가 직접은 얘기 못했지만 형 진짜 감사해요. 진짜 나는 진짜 평생의 은인을 형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도 방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 벌써 30년이라니 참. 그러니까 형 그죠? 하여튼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 전화 드릴게요. 예 형.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김석윤 PD님은 실제로 그 당시에 제 스스로도 저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진짜 저를
버라이어티 쪽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에요. 예, 어느 날 차를 타고 막 가는데 갑자기 그 이제 저희 전체적인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봐주시는 그 분이 계셨거든요. 희극인실에. 근데 그 분이 전화 와서 아 오빠 오늘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나 캐스팅 됐다고 그랬었는데 근데 PD님이 오늘 김석윤 PD님이 아니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번갈아 격주로 연출을 할 때 이제 김석윤 PD님이 저를 캐스팅을 늘 해줬거든요. 그날따라 김석윤 PD님이 무슨 일 때문에 다른 분이 연출을 하는데 그분이 저를 이제 배제를 시킨 거죠. 그래서 괜찮아 하고 제가 너무 울었어요. 캐스팅이 안 된 걸 떠나서 그러니까 역할도 뭐 어마어마한 역할이 아니에요. 근데 야, 이 작은 역할까지 하는 것조차도 그분은 그렇게 싫은 건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서글펐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심적으로도 뭔가 이제 일이 제대로 안 풀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예, 그런 PD님이에요. 저를 꾸준히 뭔가 지켜봐주고 기회를 주고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뚜 기타를 저한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 보니까 저도 그 의도를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이분하고 쿵쿵따까지 하고 그렇죠. 형도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일요일 프로를 이제 처음으로 맡고 완전히 그냥 막 초반에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흉흉한 소문이 돌 때 이제 야 이거 뭐 위에 가서 내가 또 회의를 해볼 건데 이거 뭐 그냥 쿵쿵따라고 하면서 끝말잇기 하는 거여서 내가 다들 뭐 호동이 형도 그렇고 쿵쿵따요? 끝말잇기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너무 유치하지 않을까요? 그래 아는데 일단 한번 해봐라. 뭐 준비된 게 없어. 그래서 그러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게 모르는 거야. 몰라요. 이제 모르는 거야. 쿵쿵따리 쿵쿵따 이상해 해돋이 이상해 해돋이 이상해 나이 먹어서도 때리고 결혼해서도 때리고 평생 오케이 그렇죠. 근데 보면 형의 인생도 그렇고 인생이랑 방송이랑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 항상 처음에는 이렇게 어렵게 시작을 해서 항상 큰 빛을 나중에 창대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일들이 있지.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개그맨으로서 뭐 아시겠지만 울렁증에 하루하루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냥 열심히 살았거든요. 좀 방송이 너무 안 되고 뭐 하는 일마다 거기 자꾸 어긋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매번 진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정말 한 번만 이렇게 소원이 나중에 이루어졌을 때 지금 마음과 달라지고 초심을 잃고 뭐 만약에 이 모든 것이 나 혼자 얻은 것이라고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생각을 한다면 큰 아픔을 줘도 내가 단 한마디도 저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나요? 라는 얘기를 안 하겠다. 제 스스로에게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잘 견뎠다. 정말 잘 견뎠고 잘 버텼고 근데 그것은 정말 제 스스로도 물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 주변 동료와 이 제작진이 없었다면 그리고 제가 늘상 그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석윤 PD님하고 전화를 깜짝 했지만 제가 그랬듯이 한 사람의 관심이 한 사람의 그런 그 어떤 관심과 애정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겠구나. 만약에 진짜 김석윤 PD님이 그때 저를 만약에 그때 나를 버라이어티로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그 나태주 시인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시에 나와 있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바로 그 PD님이 저를 그렇게 봐주신 거죠. 그 한 분이 아니었으면 그때 그분의 생각에 그 함께해 주시는 제작진이 아니었으면 저는 진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뭘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었을 수도 있죠. 뭐 신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때로는 막 이렇게 막 답답해요.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지금 방송을 이렇게 하면 되나? 이게 내일이 잘 되면 그냥 나는 내 역할을 하는 건가?
예, 그렇다고 제가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뭐 방송사에서 뭐 사실 돈이 들어가는 얘기고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래도 관심을 갖는 것과 아예 안 된다고 제껴놓는 건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놀러와라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때 저는 집이 용인이었고 촬영장은 일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어느 날 딱 이제 녹화 끝나고 어디로 가니? 그래서 용인 갑니다. 했더니 형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강남에서 가면 좀 더 가깝지 않니? 형이 집이 강남이니까 형 차로 같이 거기까지 가자. 강남에서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10만 원짜리 딱 수표를 꺼내면서 저한테 주시면서 편하게 택시 타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게 받으면서 되게 미안했던 옛날 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재석이 형 결혼식 때 갔었어요? 예, 갔었어요. 제가 그때 5만 원 했어요. 제가.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다. 그때가 너무 미안했던 게 뭐냐면 근데 저는 사실 그때 그래서 안 가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냐면 그래서 방법을 생각한 게 밥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럼 내가 5만 원만 내고 밥을 안 먹으면 그렇지. 그러면 15만 원 낸 거지. 아니, 명수가 정해져 있는 거라 상관이 없어. 몰랐어요. 저는 모르고 그래서 형이 저한테 밥 먹고 가라고 했는데 일이 있어서라고 제가 나왔어 그냥. 근데 그 다음에도 그 축의금에 2배를 차비로 주셨다는 사실에 제가 그냥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금액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이 사람한테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보자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죠. 아, 그거 몰랐네. 몰랐어요, 5만 원 한 줄. 세훈 씨 결혼하면 똑같이 하면 되죠. 상승률 정도 하면 돼. 감안해서. 예. 예. 근데 진짜 저도 너무 형님이 따뜻한 게 있어요. 예전에 그 무한도전 할 때 저희 아버지 이제 용달차를 가지고 방송을 했었어요. 저희가 했었어요. 배추 장사를 하느라고. 네,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이 2종 모터를 해가지고 트럭을 운전을 못해요. 형님이 다 운전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형 거의 집 앞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거의 마지막 촬영이 맞아, 거의 맞아. 집 앞이었어요. 이제 끝나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본인이 직접 저희 집까지 운전을 다 해주셨어요. 강서 쪽에서 좀 시간 좀 되는 거리인데 왜냐면 이게 나 때문에 나왔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저희 이제 아버지 차가 좀 오래된 연식이 한 10년쯤 찬 차였어가지고 좀 바퀴가 좀 사실은 좀 이렇게 많이 좀 달아 있었어요. 네네네. 형님이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오늘 차 썼으니까 이거 아버지가 타이어 갈아드려라 이러면서 저한테 타이어 값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그런 생각을 해요? 타이어 갈 생각을 그런 얘기를 안 할 텐데. 내가 썼잖아요, 차를. 아, 그래 하루 그냥 잠깐 이렇게 쓴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게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에게 어떤 세심하게 가슴을 울리는 그런 예, 이 사람을 참 좋아하게 만드는 약간 치이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늘상 제가 뭐 오늘 두 분이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사실 그 두 분에게 고마운 게 정말 많아요. 부를 때마다 본인 두 분은 제가 불러줬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저를 늘 도와주는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거든요.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다가 가는 두 사람들한테 제가 참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얘기를 꼭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좀 고맙죠. 자, 퀴즈를 마치 이왕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키즈? 예스. 예스. 좋습니다. 자, 저는 예전에 개인기로 둘리춤을 많이 췄었는데요. 네. 아기 공룡 둘리의 원작자 김수정 작가님은요. 공룡 케라토사우루스를 참고해 둘리를 그렸다고 합니다. 케라토사우루스의 이름은 이것을 뜻하는 그리스어 케라스에서 유래됐으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둘리의 코는 원래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5초 시간 됩니다. 5, 4, 3, 2, 빙하? 빙하. 빙하? 빙하? 빙하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빙하 타고 정답은요? 내려왔으니까. 뿔입니다. 이게 뿔이구나. 뿔이구나. 창희 씨가 또 이제 곧 이사도 가고 하니까. 곧 이사도 가고 하니까 자, 식기건조기 안 필요합니까? 식기건조기. 식기건조기는 없어요. 이제서 우산! 이제서 우산 네, 이제서 우산! 싫어하는 거 아니지만 예. 야! 아니 뭐 이게 TV로 보는 것보다 좀 조촐하네요. 좀 조촐하지만 좀 신경 안 예, 되면 예, 네, 예. 앉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근데 석진이 형은 이 특집 아니었으면 못 나오죠 지금. 그렇지 않아. 뭐 인생 이야기가 뭐 그렇게 막
뭐 그런 형은 그건 네가 예. 나를 잘 알아서 아니 그런 거지. 이러면은 지금 예. 이 놀면 뭐하니도 그렇고 내가 지금 자꾸 무슨 형을 이게 이게 어쩔 아니에요. 줄 알아요. 제가 그래서 일단은 아니, 그게 아니라 본격적인 내가- 이야기에 예. 저는 뭐 제작진의 섭외 예. 응해서 받으신 온 거예요? 거고, 예, 그런 거죠. 섭외 받지 왜냐면 내가 난 뭐- 쫓아다닙니까? 혹시라도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많은 후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뭐 김용만 씨, 김원희 씨, 네네네. 박명수 씨, 송은희 씨, 윤종신 씨. 네네. 일단 많은 후보분들이 동시간대 방송을 하시는 상황에서 아쉽지만 아 그래서 그래. 아쉽지만 저기 저쪽에 나 들어오는데 창이 가더라고요. 또 그리고 왜- 이 시기에 되게 좋은데 나갈 때 차는 거. 이 시기는 레어템인데 뭐 야외 백화점 뛰어- 간다고 야외 뛰어다닐 때는 안 차는 거야. 귀한 네, 그 학부모들 만날 때. 그럴 때는 게 좀. 놀란 게 항상 석진이 형님께서 제 운동화를 보고 예. 야 명품 운동화는 너무 이렇게 신고 나가는 거 좀 그래 카메라 앞에서 루똥을 신고 오셨네. 아니 항상 저한테 좋은 야 날. 이거 몰라서. 시계 뭐 반짝거리네. 이거 야, 샵. 아유. 네. 저의 예능 단짝 지석진 씨. 그 전에 보니까 그 우리 BTS 특집에 네. 석진이가 예예예. BTS도 촬영한다 그러면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럴까봐 내가 딱 얘기를 안 했어요. 진짜 뭐 많은 분들 석진이 형이 일주일 전에 얼마 전에 재석이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BTS 유퀴즈 나온다고. 최악이 싫어. 그 정도로 자주 연락해? 나 사실은 무지하게 자랑하고 왔어. 어떻게 하세요? 재석이가 얘기했어. 즐겁게 하고 갔죠? 아, 굉장히 재밌게 하고 왔죠. 아, 역시 그 본인이 보낸 것도 아닌데 왜 보내? 거의 내가 보낸 거예요. 예. 누굴요? 아, 진이요. 아니 더 내가 한마디 얹어서 네.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진? 아니 진은 원래 열정적으로 해요. 굉장히 그랬던 것 아니 같은데. 근데 그래도 또 네. 뭐 형님께서 한마디 해주셔서 그런지 좀 더 파이팅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잘 통한다. 근데 난 좀 안 된 게 여기 앉으신 분이 너를 거의 안 보는 내가 보니까 이쪽은 고개를 살짝 왔다 가고 이쪽은 계속. 아 근데 질문을 내가 아무래도 많이 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올해 뭐 이렇게 뭐 30주년이다 해가지고 제작진이 고맙게도 뭐 이런 그러니까. 것들을 좀 했더라고요. 근데 지석진 씨도 내년이 30주년이에요? 내년이요? 아니 저보다 1년 후배잖아요. 2년 후배예요. 가수 활동으로 치면은 내가 올해가 30주년이죠. 가수 데뷔가. 그거 누구도 아왜 석진 형 안? 내 아무도 풍선 좀 관심을- 줘요. 아 저한테 지금 알았어요. 아니 뭐 곧 30주년을 맞는데 어디선가는 지석진 씨의 30주년을 또 챙겨주는 방송이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저는 근데 그런 거 부담스러워요. 뭐 챙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30주년 동안 뭐 해놓은 것도 별로 없는데. 아 왜 없어요? 아, 저- 도 하고 뭐 루... 나는 그래요. 연예계 생활하면서 많은 이제 유재석 씨와 좀 다른 게 유재석 씨는 좀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잖아요.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또 그러니까 얘기해줄 때 들어요. 얘기하세요. 30주년을 축하받을 만큼 막 그렇게 민망할 거지. 뭐 조석 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이제 올해가 저는 이제 20주년이 20주년 그냥 지나가. 예, 쓱 지나갔죠. 쓱. 20주년이요? 올해가? 네, 올해가. 왜냐면 딱 10년 선배시더라고요. 오늘 그 얘기 한마디도 못 들었죠.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그게 편하다. 아니 저는 세호는 이제- 이런 거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가을에 저는 이제 20주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유재석으로 사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요. 조세호로 사는 게 편하다니까. 네. 같이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되게 편해요. 예, 사인하러 일로 확 몰렸을 때 그냥 유유. 아니 사실 진짜 시간이 좀 빠르다고 좀 이렇게 요즘 진짜 너무 많이 빨라요. 느껴요. 저는 이제 네. 누가 20대로 돌아가려면 저는 그대로는 안 돌아가고 싶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지석진 씨는 어떠세요? 네. 20대로 좀 돌아간다고 하면은 난 갈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로. 저는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사람들한테 난 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땐 성의가 없다는 얘기 좀 들어요. 좀 설렁설렁한다. 설렁설렁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럴 때마다 내가 그렇게 살았나? 사실 그 유재석 씨 프로그램 일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유일하게 나왔던 게스트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욕 먹은 그때 내 모습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벽돌을 찍었거든요. 그 기억나죠? 근데 황토벽돌.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라고 나름은. 했는데 어디서 욕 먹은 포인트가 뭐냐면 이 두 손으로 이렇게 다 여기다 담아서 이렇게 틀에다가 넣는 거야. 그래요. 나는 근데 한 손으로 넣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밥은 언제 먹어? 석진아, 황토로 그렇게 꼭 한 손으로 하나씩 툭툭 던져야 되겠니? 아니 그게 아니라 한 손으로 넣어도 들어가거든요.
아 근데 그 모습이 내가 보니까 야 지금 건성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 난 늘 그런 거 한 손으로 했으니까.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아 좀 민망하다. 근데 이게 두 손으로 들 만큼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두 번 넣을 거 세 번 넣으면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속 그랬어요. 아 계속 그랬나요? 네, 계속. 그러니까 걸음도 빨리빨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슬렁슬렁 걷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걸으라고. 아 차가, 아 차가. 아니 그래서 누가 봐도 걸음이 일하러 온 사람 걸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니 사실 후배 입장에선 네. 굉장히 많이 기감이 되세요. 진짜. 왜요? SNS에 개인적으로 재미난 영상 올리는 것도 그렇고. 그럼 뭐 요즘 그 별명이 말씀은- 틱톡 할아버지잖아요. 네, 말씀은 할아버지가 뭐야? 할아버지가 뭐야? 야 내가 할아버지고 너도 할아버지. 아니 그 별명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제 그래서 아니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When I popped off and you go gave me just a little bit of love. 그 저랑 처음 만난 날을 좀 기억을 좀 하시나요? 아 난 그 헷갈리더라고. 처음 만난 게 마포 그 고려 오피스텔에서 만났는지 거기 아니고 용만이네 집인지. 용만 형네 집에서. 아 그래요? 아 처음에 처음에 나 이제 가수였을 때 그렇게 만나고 우연히 만났지 우리가. 725번 좌석 버스에서. 좌석 버스에서. 네, 아 버스 안에서요? 버스에서 만난 거야 아. 버스에서. 제가 빨래꼴, 이 형이 가오리. 가오리. 집 근처니까. 아, 바로 동네 이름이 그래요. 서울인데 이름이 그래요. 어디인가? 지금 바뀌었어요. 서울이에요. 야, 그럼 주로 그때 그 뭐하고 이렇게 노신 거예요? 일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재석이 형도 일이 없고. 얘도 일 없었고 저도 없었고, 나도 뭐, 신인 예. 가수라 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뭐 시간만 되면 만나가지고 그 고려 오피스텔에 예, 거기 이제 거기 있었죠. 거기 있었죠. 거기 약간 예전에 전원일기 청년반 같이 할 일 없는 애들 거기 이제 자취하는 형님이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방 가가지고. 그 방 가가지고 노는 그냥 뭐 거예요, 그냥. 계속 그때는 담배 필 때니까 담배 예. 폈어요. 계속. 계속 찌그러져 담배 있었어요. 피고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냥 찌그러져 있는 거야. 계속 그냥 일이 얘기하고. 없으니까. 나이 먹고 예. 또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 어? 엄마가 눈치 주니까. 그러니까 엄마 만 원만 하고 거기 가는 거야. 진짜 그때가 엄마 만 원만. 그래서 이제 뭐 형들하고 또 좀 어느 정도 돈이 모여 이렇게 좀 여유가 예. 있는 분이 있으면은 뭐 근처에 뭐 어디 뭐 나이트 클럽이라도 좀 가고. 그리고 우리가 클럽 이렇게 가잖아요. 과일 안주 하나 시켜요. 더 시킬 돈은 없어. 근데 위에 포도송이가 이렇게 있어요. 포도알 딱 먹으면 죽는 거야. 왜냐면 6시간을 모양을 만들어야 돼. 이게 왜냐면 포도알 우리가 몇개 노는 없으면 동안 네. 이거 치우니까. 치우니까. 다 먹으면 치우니까. 다른 것도 채워야 되니까. 그리고 안 예쁘잖아요. 예, 포도알 이게 왕성하게 있어요. 예. 그때 이제 돈이 없어갖고 2만 원씩 걷었어요. 2만 원씩 걷어서. 그때 이렇게 보면 지금의 유재석 씨처럼 될 거라고는 상상. 아 전혀 뭐 저도 근데 몰랐고. 그때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사석에서 얘 없을 때 있을 때는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했죠. 쟤 저렇게 정말 즐겁고 웃긴데 방송만 나가면 그렇게 우리가 흔히 전다 그러죠. 네. 쫄아라고 그랬대나 여기 예, 고품격이잖아요. 제가 하는 프로그램 사실은 뭐 형님 좀 부끄럽지만 쪼라라 전도 안 됩니다. 전다 안 돼, 안 돼. 아 제가 하는 프로에서 되는데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발휘하지 못하니까. 아 길게 얘기해도네요. 자기 실력을 좀 맛이 안 사는데 예.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할까 쟤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까. 쟤는 우리랑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하는 잘하는데. 애가 카메라만 있으면 왜 이렇게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누군가가 나한테 묻더라고. 형 나중에 누가 제일 잘 될 것 같아? 아 수홍 씨가 물었어요. 그래서 글쎄 누구 같아? 그랬더니 형 재석이야. 아 수홍이 형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나는 진짜 그 기억이 아직도 나. 사실 그 형들하고 제가 다 친하고 나에겐 고마운 그 분들이지만 특히 수홍이 형은 진심으로 제가 그 힘든 시기에 나랑 그런 고민을 되게 진짜로? 많이 진짜 해준 형이에요. 그 실제로 저를 그 SBS에 그 당시에 이제 수홍이 형 기쁜 우리 그 토요일이라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저를 주말 꽂아주려고. 예능이죠. 아 그랬어요. 네. 야 나는 네가 잘 될 것 같아 재석아. 어.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주고 저를 실제로 기쁜 우리 토요일에 막 이렇게 어떻게 해주려고. 근데 뭐 잘 안 됐죠. 예,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왜 안 됐는지. 예. 수홍 그게 형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안 돼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When none of them will ever love you the way I do.
제가 예전에 그 출연료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을 때 네. 어떤 얘기 들으면 재석이 형이 세호에게 내 출연료를 좀 떼서 더 줘라. 진짜로?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와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까지 이제 좀 저를 더 챙겨가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제작비는 한정돼 있으니까. 제작비가 한정돼 있어서 내 세호는 출연료를 떼서 줘라. 차라리 세호는 줘서라도 데려가자.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딱 들었을 때는 얼마를 주려고? 하긴 뭐 5를 줘도 주는 거니까. 40. 10이나. 40이요? 아, 40 근데 정도?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이거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이지. 고마움이잖아요, 이거. 네. 이거 뭐 아니 이게 진짜로 많이 이거는 적긴 제가 적었나 보다. 많이 적긴 적었나 봐. 네. 저는 사실 유재석 씨가 사실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그 스포츠계 아니면 뭐 발음이 왜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 너무 약간 아침이라 흘렀나. 약간 옛날 사람처럼 그게 아니라 스포츠라 그렇게 격정 높게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아까 쫀다가 안 된다 그래. 단어 선택이 하여튼 뭐 체육계면 체육계 뭐 여러 가지 뭐 거기서 탑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유재석 씨가 사실 자타 공인하는 예능계 탑은 맞잖아요. 그 탑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아니 그러면 30년 동안 유재석 씨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가장 좀 힘들어 보였을 때가 기억나십니까? 힘들어 보일 때 재석이는 사실 프로그램 생각을 많이 해요. 맞아요. 프로그램 생각을 좀 덜 했으면 좋겠어, 난 솔직히.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이제 프로그램 잘하려고 운동하는 거. 맞아요. 피부과 가는 것도 프로그램 잘하려고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헤어샵에 가는 것도 프로그램 잘하려고. 헤어샵은 가입했잖아. 아니, 조용히 해. 좋은 얘기 해주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늘 해봐. 지나쳐. 근데 저희가 공감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심인데 지나치니까 진심이 아닌 것 같아. 늘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2, 3주에 한 번씩 가죠. 그렇죠. 나는 막 한 달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게 티가 그래서- 나요 방송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 같아요. 좋은 얘기 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야, 좀 설렁설렁해. 응? 보시죠 이런 프로도 좀 하고. 그렇죠. 좀 섞어. 왜 이렇게 힘든 것만 하니? 근데 진짜 다 모든 프로그램이 힘든 프로그램만 하잖아요. 나 혼자 동민이랑 한 10분만 시간 줘.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Ni le bien qu'on m'a fait, ni le mal, tout ça m'est bien égal.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C'est payé, balayé, oublié. Je me fous du 한편으로 좀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운동을 하지만 그래도 뭐 건강이 평생 받쳐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게 사실 뭐 저도 사실 4개 정도 하니까 굉장히 뭐 이게 좀 빡빡하게 좀 돌아가긴 예. 해요. 뭐 중간중간에 또 일도 생기고. 예, 보시죠 프로가 없으니까. 예, 사실 그러다 보니 보시죠. 요즘은 근데 보시죠 잘 없잖아요. 많아요. 찾아보면 많아. 있어요. 예, 있어요. 보시죠 없잖아요. 요즘은.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세요, 그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소위 말해서 조금 그런 어떤 트렌드다, 주류다 하는 거를 나까지 뛰어들어서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좀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조금 편안하게 그렇게 녹화를 하는 것이 또 나름의 또 뭐 재밌는 또 녹화라고 생각하면 그냥 거기에 또 의미를 두면 되지만 내가 또 한편으로는 양심에 야 이게 내가 돈을 너무 편하게 버는 것 아닌가 뭐 다른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제 스스로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 가족과의 아이들 되게 예뻐하잖아요. 맞아요. 이 시간 지나면 맞아요. 사실 얘네들은 커버리는데 이 시간에 좀 더 이 시간을 할애해서 좀 더 가족과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거 어떻겠니? 그러니까 뭐 좋지 사실 않을까. 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예, 분들이 예. 뭐 지금 계시는 뭐 석진 형이나 예. 예, 우리 뭐 조셉이나 주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나한테는 참 고마운 분들이죠. 이 유키즈 온더블럭은 누군가가 있으면 이제 그 사람과 관련된 이제 1대1 대면 인터뷰를 해요. 이렇게 좀 진지하게. 조세호 씨가 해요? 아우 제가 아까 했어요. 했어요? 오전에 어. 얘기를 했어요. 그 뭐 언젠가는 재석이 형도 이제 일을 네. 그만두는 날이 올 텐데 그게 언제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했던 거는 카메라가 없어도 그는 어디서든 토크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토크하는 그곳이 뭐 무대일 것 같다. 뭐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너무 멋있는 얘기. 뭐 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 토크하는 그곳이 무슨 뭐, 나 이런 거 싫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오글거려. 아니, 조셉은 그런 감성이에요. 아니, 그런 감성이에요? 조셉은 그런 오글거리지만 이제 좀 감성이에요. 그런 진짜 유재석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아 진짜. 네, 물어보는 거. 조셉, 그러니까 있는 질문 하는 건데 그 지석진 유재석이 씨한테 한 질문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없는 세상? 지금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이 방송계에. 아 방송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상상할 수 있죠. 왜 상상?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그 자리를 누군가 채우겠죠. 그럼. 네. 누군가. 근데 이건 진리예요. 왜냐면 이거지, 많은 이거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맞아요.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어떻게 하지 하는데 누군가 그 자리는 채워요. 누군가 채워줘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세상 그렇게 예. 정말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좀 더 또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 진지한 거 지금까지 담당했어요? 좀 진지한 예. 진지한 질문 한 3개 해야 출연료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 질문 한번.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 다시 돌아가서 요거는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게 있어요. 뭐 일적인 밀적인 것도 있고 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근데 난 두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너랑 답하는 게 왜 이렇게 웃기지? 왜? 이게 유키즈가 적응이 안 되네. 아니면 해서 오히려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초창기에 런닝맨을 처음 들어왔을 때 나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랬었어요. 왜요? 나한테 너무 안 맞는다. 플레이어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내 개성을 보여야 되고 내 캐릭터를 보여야 되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나는 이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적응을 못했죠, 쉽게 얘기해서. 이게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야. 모든 게 다 일단. 그렇죠. 이 프로그램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를 생각으로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표정도 이렇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 저한테 왕코라는 왜냐면 그 예능은 그런 캐릭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메뚜기타를 그 뭐 김성균 감독님이 씌운 이유듯이 석진이 형이 뭐 웬만하면 이렇게 뭐 특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왕코다, 코가 크다 해서 했더니 석진이 형이 그날 전화를 했더라고 나한테. 야, 그 저기 왕코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지하게요. 왜 형? 나 싫어. 이렇게 뭐 사람 그 뭐 그런 거 같고 치부 같고 이렇게 캐릭터 하고 나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야 너도 알겠지만 나 콧볼도 줄인 것도 그런 이유가 있잖아. 진지하게 진짜. 그래서 그래도 형 예능 하면은 그런 캐릭터가 좀 있어야 돼. 그랬더니 난 싫다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하길 잘한 거죠. 너무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인생을 바꾼 인생을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바꾸고 있어요. 이제 그 당시 후회가 내가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요. 늘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러니까 7명이 시작하든 6명이 시작하든 그 6명이면 6명, 7명이면 7명이 다 두각을 낼 수는 없어요. 사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한 2명, 3명 약간 정도 처지는 친구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작진도 고민이고 사실 당사자도 고민이지만 당사자가, 일단 이제 보시는 뭐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재미없다 빼라 저러고 출연료를 받냐 물론 이제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죠. 왜냐하면 일로 따지면 자기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이 입장이 돼본 적도 있고 또 그런 프로그램이 나중에 또 그런 분들이 나중에 빛을 보는 것도 봤기 때문에 그 시기를 참 좀 견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지석진 씨의 이 좀 그 재미를 이제야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이들 뭐 참 좋아해 좀 주시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아요. 반대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한 번만. 저한테요? 내가 하나 물어봐도 물어봐주세요. 혹시 요즘 행복해요? 행복하죠.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뭐 별로 없지 않을까요? 난 어느 순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내에게 욕심을 버리니까 진짜 행복해지더라고요. 진짜. 왜 자꾸 그렇게 웃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요? 빅터하고 록스 제가 사람들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 욕심을 근데 이 X는 일반 X가 아니고 녹색 판이라서 더 비싼 X. 예. 자 한번 퀴즈를 맞힐 의향 있는지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유퀴즈 예스. 예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유재석 씨는 어떤 출연자를 만나도 이것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일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로 2개 이상의 요소가 합쳐지면 각각이 가진 힘의 합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 알 것 같은데. 뭐예요? 아실 것 같죠? 예. 아, 맞출 것 같은데. 한번 예. 맞출 것 같은데. 한번 예. 케미스트리? 케미스트리, 예. 시너지입니다. 케미라고 하는데 네. 시너지 효과. 시너지였습니다. 시너지.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네, 네네. 이게 선물이 또 기가 막혀요. 형님. 볼까요? 근데 여기서 오히려 현우 갖다 줄 뭐 핸드폰이나 예. 그렇죠. 나올 수 핸드폰도 있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최신 휴대폰. 유재석 퍼즈. 뭐야, 유재석 파지? 정말. 최악이다. 오늘 뭐 정말. 나로 다 그냥 거의 뭐 이거 뭐 기억이 나거든. 아유 이거 뭐 나 이거 형 이거 걸어둬요. 나 진짜 못 살겠다 진짜. 이거 어떻게 집에 걸어놓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이거 가져가라고요? 가져가야죠. 와 너무 싫다. 너무 싫어. 정말 미치겠다. 너무 싫어. 어제 전소미 씨랑 통화하다가 네. 30주년 뭐 얘기를 하니까 편지를 썼어요. 저한테요? 네. 영상 편지? 짧게 한번 해볼까? 재석아, 몇십 년 전에 정말 철부지 지석진, 정말 철부지 유재석으로 만나가지고 그냥 마냥 그냥 20대 철부지 동생 같고 나도 그냥 너의 그런 형 같은데 어느새 이제 우리가 중년이 됐다. 쉽지 않은 30년 가까이 수고했고 고생했고 그래서 나중에 은퇴해서 더 재밌게 놀자. 우리 조동아리 모여가지고 진짜 그때는 마음 편하게 스케줄 걱정 안 하면서 술도 한 잔 먹어보고 우리 해외 가서 한번 호텔방에서 진짜 약간 약간 그렇구나. 이 감정이 오는구나. 이렇게. 진짜. 지금 약간 좀 울컥한데 이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은퇴해서 다 같이 어울려서 진짜 그 장면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사실 누구나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잖아요. 이제 다 같이 아마 있을 거예요, 다들. 이제 저희도 은퇴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나중에 그 이후의 삶도 굉장히 기대가 크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그때 더 멋지게 만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재석이가 안 봤으면 좋겠네요. 내가 상상을 못할 일이 벌어졌네. 눈이 없는 사람이 되나? 아니 제가 이제 가끔 방송에서 우리 그 상순 씨를 봤지만 나 연예인이다 하고 이렇게 꾸미고 나온 거는
또 이 퀴즈 나오니까 네. 신경을 많이 썼어요. 머리도 막 미용실 가서 막 하고. 아 진짜? 화장도 막 하고. 나는 상순이가 왠지 자연인 같이 막. 자, 우리 그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음악하는 이상순입니다. 보통 효리 남편. 예. 그렇죠. 상순 씨가 나오는데 지금 효리 없이 나오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그렇죠. 그죠? 그래서 되게 떨려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좀 많이 떠네. 이게 효리가 같이 나오면은 안심이 되거든요. 효리가 다 해주고 알아요. 네네. 효리가 오빠 딱 사인을 주면은 그래 뭐 이렇게 반응해주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뭐 제가 이 유퀴즈를 되게 자주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또 막상 이렇게 혼자 다니다 보면 또 혼자 하니까 또 편한 게 있어요. 그렇죠.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고 눈치 보지 않고 효리랑 있을 때는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저 효리 씨하고 얼마 전에 이제 상순 씨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통화를 했는데 오빠 내가 같이 가겠다 그러는데 거기서 상순 오빠만 나오라 그러던데 그래서 내가 그게 나을 거야. 이번엔 상순이 혼자 나오는 게 나을 거야. 그랬더니 내가 같이 가서 좀 해줘야 되는데 방송에 안 나오더라도 근처에 가면 안 돼? 막 그러더라고. 자기가 저 뒤에 앉아 있겠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내가 지켜보겠다. 그러면 오히려 좀 더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맞죠? 오히려 좀 더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맞죠?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뭐좀 편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근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결국엔 볼 거잖아요. 결국엔 다 지켜보고 있을 거고 제가 이 말을 잘해야 돼요. 재밌다. 우리 상순 씨 얘기를 좀 돌아보자면 데뷔 24년 만에 첫 솔로 앨범이에요? 그렇죠. 제 이름으로 제가 전면에 나서서 노래까지 하고 이런 건 사실 처음이에요. 야 타이틀곡 제목이 너와 너의. 예. 이게 어떤 그 내용입니까 노래가? 그러니까 헤어진 어떤 사람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이지만 이제 너와 너의 고양이도 너와 너의 누군가가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겨우 그러려니 할 수 있게 됐어. 우리 사실 그 상순 씨가 작년에 싹쓰리에 다시 바닷가 이건 뭐 사실 히트 작곡가 아닙니까 지금 그 당시에 막 음원 1위 하고 그래서 너무 이제 축하한다고 문자를 했더니 매 시간 음원 차트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다고. 형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형 요즘에 한 5시 반, 6시쯤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자마자 이제 보는 거예요. 음원 차트를. 어디 보자. 제가 막 혼자서 쓴 곡 그리고 또 효리가 또 쓴 가사. 우리 가족이 쓴 의미가 다르죠. 그런 게 일이 올라가지고 막 내려올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떤 느낌일까?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아니 그 제가 봤는데 최근 스케이치북에서 그 다시 여기 바닷가를 좀 부르셨어요? 예, 그거를 이제 솔로로 부르셨어요, 솔로로? 아니, 자기 혼자 부르더라고. 기타를 메고 와가지고 덤덤하게 부르셨어요. 예, 덤덤하게 부르더라고요. 너와 나 단둘이 파도에 취해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내세울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다 이거죠. 제가 뭐 근데 괜찮더라고요. 그 어쿠스틱 버전도 상순 씨가 혼자서 이렇게. 아니 이게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국민 남편 탑3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결혼 잘한 남자, 신이 내린 상팔자 뭐 이런 말을 들을 때 이제 사실 우리가 가장 여기에 또 요즘 그 떠오르시는 분이 장항준 감독님이에요. 네네네. 예. 그렇죠. 어저께도 장항준 감독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야 재석아 사람들이 나는 그냥 집에서 노는 줄 알아. 아니잖아요. 형 바쁘시잖아. 나도 바쁘지. 저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사실 그렇게 생각했죠.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제가 체감적으로 예전에 느꼈을 때는 그냥 형님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셔서
그냥 기타 좀 치시다가 고양이 좀 만지고 오빠 오빠 식사하시고 기타 치시고 휘파람 좀 부시다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뭐 효리야 뭐 나 잠깐 뭐 좀 뭐 살짝만 융통 좀 가능할까? 이제 뭐 잠깐 뭐 쓰고 이제 예를 들면 근데 그게 오해잖아요. 오해니까. 오해죠. 근데 거의 비슷해요. 아 그래요? 그래요? 거의 비슷하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조금 다른 거는 밥을 제가 항상 요리 밥을 차려주고 차도 내려주고 그 중간에 뭐 빨래 할 거 있으면 빨래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또 실제로 상순 씨가 일이 많아요. 본인 일은 여기서 지금 얘기를 안 한 거지. 그 사이사이에 틈날 때마다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음악도 하고 뭐 그러니까 되게 바빠요. 되게 바빠요. 그리고 효리한테 올 연락도 다 상순이한테 연락해요. 그러면 진짜 막 바쁘시네요. 장모님도 저한테 연락해, 장인어른도 연락해, 뭐 우리 부모님 당연히 저한테 연락하잖아요. 거의 그 제주도에 있는 지금 효리 통신원이에요. 효리의 근황을 야 상순아 효리 어때? 지금 그런 얘기 해도 괜찮을까? 지금 괜찮아. 지금 전화하세요. 상순아 효리 지금 기분 어때? 괜찮아? 형 지금 뭐 기분 좋아요. 그래? 그러면 지금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 효리 통신원. 여보세요? 상순아 뭐해? 아우 저니까. 아우 저니까. 야 깜짝이야. 너 왜 스피커폰으로 자꾸 봐도 야 나 진짜 놀랬다. 나 진짜 깜짝 놀랐. 나 형이 놀라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야, 얘 진짜 웃기네. 너 요즘 왜 내가 전화하면 자꾸 스피커폰으로 봐도. 우리 안녕. 스피커폰 아니에요. 스피커폰 아니야. 다행이다. 아유, 깜짝 놀랐네. 우리 상순 씨가 결혼한 지가 벌써 9년 차예요, 그죠? 이제 결혼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부러움도 그렇지만 이제 시기 질투와 그렇죠. 어떤 시기 질투가 좀 있었습니까? 효리 팬들은 정말 저를 저 뭐냐 저런 그럼 듣보잡이 나와가지고 우리 효리 언니를 우리 효리 누나를 왜 듣보잡 본인이 아니 근데 뭐 정말 그런 그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왜냐면 그럼요. 너무 생뚱맞으니까. 맞아요. 주위 분들도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논란. 종신이 형도 뭐 효리랑 뭐 이런 반응. 효리네 민박으로 우리 생활을 좀 보기 전까지는 구박을 저도 받았죠. 두 분을 정재영 씨가 소개를 해줬는데 처음에는 뭐 이제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 재영이 형이 갑자기 뭐 밥 먹는 자리에 와라. 그래서 갔더니 효리가 있었어요. 뭐 그때는 뭐 그냥 얘기하고 뭐 이렇게 밥을 먹고 제가 이제 태워서 이제 데려다 주겠다. 그래서 데려다 주는데 이제 정말 그날 뽑은 차였어요, 제가. 새 차였어요. 차 샀으니까 드라이브 한번 해야겠다 가고 있는데 재영이 형이 전화 와서 그냥 간 거예요. 비닐이 다 비닐이죠. 비닐을 안 뜯었구나. 아니죠. 그래서 그치, 그 좀. 효리가 그걸 보더니 차 안에서 어머 비닐도 안 뜯으셨어요? 비닐도 안 뜯고 뭐 차 되게 아끼시나 봐요. 그게 붙어야지. 그렇지, 그게 붙어야지. 전 네. 이렇게 그랬죠. 제가 뭐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다가 아니라 그때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 효리를 내가 어떻게 봤나. 재영이 형도 참 웃겨. 그리고 효리도 사실은 그때는 뭐야 이 남자 뭐. 그러면 전화번호 교환도 안 했어요? 그때? 전화번호도 몰랐죠. 그냥 집에만 데려다 주고. 그러고 이제 1년인가 이제 있다가 재영이 형이 공연을 했어요. 그때는 전화번호를 받았어. 그때는. 전화를 받고 뭐 잘 들어가셨어요. 또 이제 예의 있게 했어요. 했어요. 근데 이제 역시나 답은 안 오더라고요. 문자를 보내면은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뭐지? 뭐 이러다가 한 1년이 또 이제 지났어요. 1년 넘게. 우리가 아는 얘기는 이제 거기까지예요. 정재영 씨 때문에 우연히 만났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만남을 가졌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텀이 있었네요. 제가 그 당시에 옥탑방으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 전부터 이제 혼자 살게 되면은 강아지를 좀
키우고 싶다. 개를 너무 좋아해서. 근데 이왕 강아지를 키우면은 유기견들이 너무 많아서 좀 그런 강아지를 데려와서 내가 좀 잘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재영이 형한테 형 얘기했어요. 뭐 유기견 좀 키우고 싶은데 그랬더니 재영이 형이 그럼 효리가 그건 전문이지. 네.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다시 연결이 또 된 거예요. 네, 효리한테. 그러니까 효리가 이제 유기견 보호센터에 있는 강아지 한 마리 있는데 한번 보러 가세요. 뭐 사진도 막 보내주고 그게 이제 지금 키우는 구하나라는 큰 진돗개. 네. 너무너무 귀여운 강아지였어요. 그때 요만했는데 데려왔어요. 막 키우기 시작했을 무렵 효리가 또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유기견 관련한 어떤 모금을 하는 그런 기획이 있는데 오빠 곡 좀 써줄 수 있겠냐고 해서 효리가 이제 우리 집에 오게 됐어요. 옥탑방에. 녹음하기 며칠 전에 제가 또 자전거를 타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네, 내 팔 부러졌다는 소리를 듣고 반찬을 막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막 집이 지저분하니까 막 청소를 막 하는 거야. 아니 이효리가 우리 집에 왔는데 효리가 왜 그래? 하지 마. 오빠 팔 아프잖아. 팔 아파서 못 하잖아요. 막 이러면서 거기서 내가 이제 마음이 막 심쿵. 야 이게 그 마도 효래사가 갑자기 그 걸레질하는 손을 상수 씨가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내가 원하는 마음은 정말 그랬지만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왜냐면은 그때도 이효리였거든요. 당연하죠.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효리죠. 효리가 내 집에 와서 걸레질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가 막히는 지금 일이죠. 예. 이걸 어떻게 이거는 뭔가 효리를 달리 다시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이제 녹음을 하면서 효리는 순심이를 데려오고 저는 이제 구하나를 데려오고 같이 한강 둔치에 가서 막 산책 시키다가 놀다가 어떻게 보면 좀 두 분을 이어준 게 또 정재용 씨 수도 있지만 구하나. 구하나네. 구하나라는 이름도 또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내 평생 반려자를 구하나. 마지막 우리 만났던 그 눈부시던 날 효리 씨의 이상형이 이해심이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람이다. 야 근데 이거 그러실 것 같아요. 지나서 알았지만 진짜 상순 씨가 여기 딱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좀 그럴 때도 있어요. 뭐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왜 이렇게 저러지?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그렇더라도 가만히 내비두면 결국에는 좋은 쪽으로 가더라고요. 효리는.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뭐든지 뭐 시작하고 보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딱 자기가 잘 정리를 하고 뭐 이게 그걸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데. 궁금한 게 그 기타를 처음 시작을 하신 게 취미로 하시게 된 거예요? 그 고등학교 때 제가 굉장히 헤비메탈 음악에 빠졌었구나. 오지 오스본 뭐 막 머리 길고 막 이러면서 헤비메탈 음악을 들으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청소년기에 좀 메탈이 좀 유행을 했었어요. 맞아요. 락이. 주다스 프리스트, 디오 뭐 이런 걸 즐겨 듣고 있는데 큰 형이 일렉 기타를 하나 사왔더라고요. 번개 모양으로 된 기타였어요. 거의 뭐 안 치고 이제 구석에 처박혀 있었는데 그 형 방구석에 있던 기타가 딱 보이는 거죠. 난 기타다. 한국의 락을 내가 점령해야겠다. 이거 정말.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상순이의 꿈은 한국의 락 점령이었군요. 늙어서까지 머리를 기르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센 음악을 하는 기타리스트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음악을. 가수로 데뷔를 했잖아요. 이게 언제 데뷔를 한 거죠? 군대 제대하고 98년도?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근데 활동을 하다 2006년에 네덜란드로 유학을 갔어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사실 보통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락하면은 영국이나 아니면은 또 미국, 네덜란드를 왜 선택을 하시나요? 근데 그때는 이제 좀 재즈 음악도 좋아하게 되고 블루스 음악도 좋아하게 되고 여러 장르의 음악을 듣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음악에 대해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암스테르담 컨서바토리. 야 여기 한 몇 년을 가 있었습니까? 그 처음에 유트렉이라는 네덜란드의 조그만 도시에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그 암스테르담으로 가서 2년을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들어왔죠. 네덜란드라는 곳은 사실 히딩크 감독님 맞아요. 때문에 저희가 뭐 축구 또 굉장히 잘하고 풍차의 나라. 튤립의 나라. 튤립의 나라 뭐 이런 거 외에는 사실 잘 몰라요. 네덜란드는 어떻습니까?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아요. 구 한 2개 정도? 진짜? 네. 작지만 너무너무 아름답고 운하가 도시 곳곳에 그렇다면서요. 쫙 다니고 그리고 자전거 하나만 있으면은 그 도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때가 가장 날씨가 좋은. 그래서 튤립 축제 하고 그런 데가 막 튤립 많고 뭐 운하 같은 데는 사람들이 배를 빌려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막 운하에 돌아다니고 그냥. 근데 그 운하가 너무 궁금하네요. 그 운하 옆에 이제 자전거 타고 갔을 때. 거기서 뭐 그냥 저녁에 걸어가다가 앉아가지고 뭐 맥주도 마시고 이게 너무 낭만적이에요. 요즘 같은 때 특히 막 네덜란드 진짜 또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그 지금 제가 보기엔 네덜란드 홍보대사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진짜요, 진짜. 히딩크 감독님 이후에 나에게 이렇게 네덜란드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사람 처음이야. 걸어서 상순 속으로 오늘 네덜란드 이야기예요. 그 도시가 너무 좋아서 효리랑 만난 이후에도 되게 자주 갔어요. 네덜란드를?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 왜냐면은 암스테르담에 가면은 관광객들이 안 가는 이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무 좋겠다. 이게 또 좋네. 그래서 효리는 가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뭐 먹고 싶어? 그럼 오빠 나 이거 오늘 이거 먹고 싶어? 그럼 그거 맛집은 저기야. 뭐 이런. 이 걸어서 상순 속으로 맞네. 아침 7시 오늘도 뭐 빈티지 가게 뭐 어디 있어? 그러면 또 빈티지 가게 쫙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3년을 구석구석을 그래서 알고 완전 있기 더 때문에. 점수를 네. 따시겠어요. 힘차게 페달을 밟고 제가 좋아하는 뭐 이태리 음식점 그대로 거기 가면 또 그 주인도 딱 보면 너무 이렇게 기억을 또 해요. 진짜요? 카드 자주 갔으니까. 두 손 벌려 바람을 맞을까 오늘따라 정말 해주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였어요. 길거리에서 손잡고 돌아다니고 뭐. 야 여기 가고 싶으면 가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그런 삶을 못 살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아니 유학 가기 전에 김동률 씨한테 쪽집게 영어 과외를 아니 뭐 했어요? 동률 씨는 이 뭐든지 정말 쪽집게 과외 같은 거 굉장히 잘해요. 그래요. 뭘 설명할 때 이 뮤지션은 무슨 음악이 좋아요? 그러면 그 뮤지션은 요거만 들으면 돼요. 그럼 딱 그걸 들으면 와, 이 뮤지션에 대해서 딱 알 수 있는. 이야. 공부도 잘했고. 네, 그쵸. 그렇지 공부도 잘했으니까. 잘했지. 그래서 동률 씨 공부 잘했잖아요. 동률 씨한테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얘기했죠. 내가 너무 영어를 못하는데 가서 어떻게 유학을 공부를 가는데 그래도 몇 어떻게 년. 공부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책 하나 사가지고 뭐 앞에 몇 줄 좀 공부하고
뭐 가가지고 뭐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마 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인 거야. 오, 가면은 그 표현만 쓰면 사람들이 너 영어 잘해? 뭔지 알아. 야, 동률 씨도 사실 그 거의 뵌 적이 어떻게 지내신지가 너무 약간 워커홀릭이라고 그러나요? 일을 항상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뭐 리마스터링된 어떤 LP도 발매를 하고 동률 씨는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라 정말 모든 계획을 다 짜서 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작업을 했다는 게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연 준비도 거의 1년, 2년 전부터 준비를 하니까. 아니 공연을 하는데 1년 전부터 시작을 해요? 정말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이제 베란다 프로젝트 하면서 많이 배웠죠. 그런 식으로 세심하게 해야지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구나. 공통 질문 한번 좀 네. 드려볼까요? 예. 혹시 어떨 때 브랜드 아내가 떠오르세요? 효리가 저는 이제 사소한 뭐 사건, 굉장히 사소한 사건부터 시작해서 큰 모든 사건들이 뭔가 지금 내 일상에서 뭔가 그런 것들이 딱 일어나면은 팍 떠올라요. 빨리 얘하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효리야, 너 오늘 여기 길거리에서 뭐 재석이 형 만났어. 그럼 또 효리 또 막 그래? 뭐래? 뭐 이런 이게 되게 재밌어요. 효리랑 얘기하는 게. 제일 친한 친구를 만난 거네요. 너무너무 이제 베스트 프렌드, 반려자를 만나. 나의 결혼 생활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하세요? 뭐 쉽진 않지만 시소 같아요. 시소.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좀 좋을 때도 있고 좀 나쁠 때도 있고 하지만 결국엔 제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이런 감정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제가 이제 추구하는 결혼 생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시소라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네요. 서로가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 균형이 안 맞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내가 너무 밑으로 떨어졌을 때 상대방은 또 위로 올라가고 이게 이제 시소지만 그런 균형을 서로 맞추려고 좀 노력하는 게 결혼이라는 거 아닐까. 맞아요. 이게 사람들은 다들 뭐 효리한테 뭐 상순이가 다 맞춰준다. 뭐 상순이가 그렇게 해주니까 너 같이 사는 거야.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효리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 조화가 노력이 없으면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기는 사실은 좀 힘들죠. 유퀴즈 예스. 자, 이것은 원래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체코의 서부 지역 출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이후 19세기 낭만주의가 유행하면서 프랑스 소설가인 앙리 미르제는 이것을 가난하지만 자유로운 삶을 살며 예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표현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자유분방한 삶을 사는 예술가를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자유분방한 삶을 사는 예술가를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헤미안? 보헤미안. 자, 정답은 보헤미안. 정답! 보헤미안. 오. 보헤미안, 예. 네, 보헤미안. 자, 100만 원의 상을 드립니다. 효리야, 100만 원 간다.